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윤영수 특파원입니다. 오늘 미국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또다시 나왔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도 오늘 주가는 상승했습니다. 아무래도 기술적 반등으로 보여지는데요. 우선 시황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이날 지수별로 보면 다우지수가 1.82% 상승했고 S&P 500 지수는 1.42%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83% 상승했습니다. 섹터별로 보시면 산업과 에너지, 금융, 부동산 관련주가 모두 2%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11개 섹터가 모두 상승했습니다. 대형 종목 중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0.18% 하락했고 애플이 0.6%가량 떨어졌습니다. 아마존이 0.18% 하락했고요. 테슬라도 0.9%가량 떨어졌습니다. 구글만이 선방을 했는데요. 1.3%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도 오늘 2%가량 올랐고요. 이날은 특히 전날 크게 하락했던 항공과 카지노, 에너지 관련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보시면 델타 항공이 9% 이상 올랐고 MGM 리조트의 주가도 7%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힐튼 월드와이드도 7% 이상 올랐고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선사의 주가도 7% 이상 올랐습니다. 보잉의 주가는 이날 7% 이상 올랐습니다. 중국 당국이 737 맥스의 운항 재개를 허가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반등한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의 주가는 이날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애플이 납품업체들의 아이폰 13의 그 수요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더 적다라고 이제 통보를 하면서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시장에 나온 지표로는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 지표가 있었는데요. 이 수치는 22만 2천 명으로 전주보다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최근에 계속 이제 감소세를 보이던 수치와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 수준은 팬데믹 이전 수치를 회복하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주 같은 경우는 이제 팬데믹 이후 최저이면서 동시에 1969년 이후 최저인 19만 9천 명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나온 지표 중에 하나가 감원 지표가 수십 년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라는 소식도 나왔는데요. 그만큼 이제 고용 지표 자체는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다음 날 나온 고용 보고서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코노미스트들은 57만 3천 명 고용이 증가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4.6%에서 4.5%로 떨어졌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고용이 계속 견조한 모습을 보인다면 연준의 긴축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 연준 당국자들이 긴축 관련 발언이 많았습니다. 이미 파월 의장이 좀 더 빠른 테이퍼링을 언급하기도 했고 그와 비슷한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테이퍼링 속도가 더 높아질 것은 거의 기정사실이 된 분위기입니다. 멘트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짐 폴슨 전략가가 이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랠리가 나온 것은 참 보기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이제 투자자들이 이 반등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는 것은 둬야 하는지는 확신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시장 자체가 시장의 움직임이 공포와 탐욕으로 계속 이제 지배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투자자들이 무엇보다도 이제 최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우려와 함께 뭔가 이번 회복세에서 자기가 놓칠 것 같은 그런 걱정 이것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래도 이 공포와 탐욕이 동시에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앞으로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퀀트 전략가는 이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준이 매파적인 긴축 쪽으로 약간 돌아서고 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시장이 상당히 고평가된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로서는 S&P 500 지수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 12월은 산타랠리라고 해서 1936년 이후 12월은 평균 지수가 2.3%가량 올랐습니다. 그리고 12월 동안 주가가 오른 경우는 전체의 79%나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12월에 주가가 무조건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매도세의 시장이 면역력이 항상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한다의 에드모야 씨는 이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과 같은 영화, 지금과 같은 장면은 이전에도 본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월가가 이번 오미크론 변이가 좀 더 명확해질 때까지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평가가 좀 더 명확해질 때까지 이제 오미크론 변이 헤드라인의 시장이 계속 움직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쯤에 뉴욕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난 1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제 뉴욕 보건당국이 발표한 자료인데요. 지난 24시간 동안 신규 확진자 수가 11,300명이 나왔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1월 29일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겨울 들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었는데요. 아무래도 추수감사절 연휴가 끝나고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오면서 앞으로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미국이 입국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미국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에 바이든 행정부가 국내로 입국하는 여행객에 대한 규정을 강화했는데요. 미국에 입국하는 사람은 앞으로 비행기 탑승 24시간 전에 코로나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 탑승 전 3일 이내 기준을 하루로 단축한 겁니다. 또한 모든 역내 항공편과 공공시설에서의 마스크 의무화 규정을 내년 3월 18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당초 1월에 종료할 예정이었습니다. 또한 부스터샷 접종률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신 접종을 또다시 독려했습니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테이퍼링을 내년 1분기에 종료하는 것이 연준에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금리 인상을 하기 전에 테이퍼링을 종료하는 것이 좋다면서 한 번에 하나씩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내년에는 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된다면 첫 금리 인상을 앞당기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올해 말 퇴임을 앞두고 있는 랜들 콜스 연준 이사가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식히기 위해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오래 2%를 웃도는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돼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테이퍼링과 관련해서는 사람들이 예상했던 내년 6월에서 앞으로 옮기는 결정을 지지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치를 담은 점도표에서 내년 1회보다 많은 금리 인상을 예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이날 한 행사에서 금리 인상을 앞당기는 것은 확실히 내가 예상하는 것이라며 내년에 더 많은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9월 점도표에서 연준은 내년 1회 금리 인상을 예상했으며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3차례 금리 인상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은 이미 내년 6월과 9월, 12월에 각각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이 내년 2월 18일까지 연방재원을 충당할 임시 예산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원은 이르면 이날 지출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이지만 상원에서 일부 공화당 의원이 여전히 제동을 걸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셧다운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공화당의 일부 상원 의원들이 민간 기업에 대한 백신 의무화 조치를 금지하는 내용을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셧다운을 피할 수 있을지는 막판 상원 표결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이 매달 하루 40만 배럴씩 증산하기로 한 계획을 다음 달에도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미국 등 주요국이 전략 비축유 방출을 결정하고 새 코로나 변이종인 오미크론까지 출현한 상태에서 열려 원유 시장 참가자들의 이목을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오펙 플러스는 비축유 방출로 공급이 늘어나고 코로나19 재우려로 수요가 줄어들 수 있어 일단은 현 공급 상황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시장 환경이 바뀌면 즉각적인 조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에 유가는 1.4%가량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부스터샷을 맞고 왔는데요. 화이자로 맞았습니다. 아직 뭐 별다른 이상은 없고요. 내일은 이제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나오는 날인데요. 아무래도 고용이 또 예상치를 웃돌게 되면 긴축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관련 자료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